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에서 매스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브라이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촬영에서는 저희가 총 3가지 주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매스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그 연장선 상에서 계획 없는 공부로는 결코 고득점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매스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과목 선택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과목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아이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어떻게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맞는 과목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촬영 순서상 첫 번째로 지금 보이시는 매스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매스 커리큘럼의 내용입니다. 스탠다드와 하이어 레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SL과 HL은 모두 같은 주제 6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HL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옵셔널 토픽을 공부를 하게 되는 매우 간단한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 기존의 매스 커리큘럼에는 치명적인 단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SL과 HL의 학업 난이도,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의 간극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HL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SL은 좀 쉬웠던 거예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어떤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 하지만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약간 병적으로 겁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삼각함수 때문이던 미적분 때문이던 어쨌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선택을 했다가 2년을 허비하는 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HL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에 그 고민 끝에 SL을 선택을 하게 되는 SL로의 선택이 강제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IB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생각할 때 매스 하이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죠. 우리가 최상위 대학 혹은 인기학과에 지원하게 될 때 매스 HL이 필수로 요구되거나 혹은 매스 HL을 가지고 있는 수강한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IBO의 이번 매스 전면 개편은 난이도의 세분화다라고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은 좀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nalysis and Approaches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IBO에서 공식적으로 이 신설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노란색으로 키워드를 쳐놨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어떤 게 핵심이냐, 바로 수학 자체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학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계승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이 과정, 그러니까 ANA라고 부를게요. 좀 줄여서 ANA HL 과정을 좀 성공적으로 소화를 해냈다 라고 한다면 국내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수리 논술 그리고 수리 면접 같은 것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정은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 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것도 너무 기니까 APL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ractical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계산 혹은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 여러분 또는 학부모 여러분들은 아니 도대체 그래서 그걸 뭘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한국의 이과 수학 있죠. 거기에다가 디스크리미네트라고 부르는 이산수학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의 어떤 확률 통계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온 그런 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특례 수학으로 비교를 하자면 특례 이과 수학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코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개로 분할된 APL과 ANA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HL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HL 과정, 기존의 HL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부 내용 보시면 이쪽에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통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더 이상은 벡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까 학생들이 좀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벡터가 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벡터는 물론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긴 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다른 주제들보다 훨씬 느립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지각 능력 혹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벽에 막 부딪히는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벡터가 넘어오게 되면서 개정 이후에 다 빠지게 됩니다. APL, ANA 거르지 않고 아예 벡터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옵셔널 토픽으로 원래 이제 뭐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다 생략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ANA와 APL에 각각 맞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흡수시켜서 수업 내용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HL, AP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PL은 미적분의 비중이 줄고 확률 통계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ANA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미적분의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확률 통계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셔널도 사라지고 벡터도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수업 시간이 남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함수, 기하, 그리고 삼각함수 이런 데에 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권장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게 출제 비중에 그대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왼편에 있는 커리큘럼도 실제 출제 비중과 정확하게 저 수업 시간이 비례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복소수 중에서 뭐 데카르트의 평면이라던가 혹은 미적분 내용에서 이제 뭐 로그나 지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적분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제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항상 비례하진 않는데 어쨌든 신설 과정이니만큼 IBO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지에 학생들을 안내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권장 수업 시간을 한번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SL 과정인데 원래도 말씀드렸지만 SL 과정은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미적분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사실 뭐 정의와 개념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계산적인 테크닉 이 정도만 살펴보는 선에서 이제 SL은 미적분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L 과정은 APL 그리고 AN에 가릴 것 없이 미적분을 거의 공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수업 시간이 그나마 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수업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느냐면 앞쪽에 엘지브라 그리고 펑션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트리고노메트리에 조금 더 시간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APL 과정은 조금 더 확률 통계 그리고 ANA 과정은 미적분을 조금 더 APL보다 많이 공부한다라는 특성이 공유되긴 하지만 앞선 HL에 비해서는 그런 확률 통계 그리고 미적분의 난이도도 확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더 쉽지? 라는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렵지? 라는 고민인데 자, HL 아까 얘기했던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HL에 ANA와 APL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ANA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SL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둘 다 되게 쉬워 보여서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IBO에서는 이미 답을 내놨죠. 지금까지 제가 쭉 개정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걸 이제 하나의 표로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칼럼에 보시면 이제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의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들이 매치가 되어 있는데 난이도 순으로 위에서부터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볼게요. ANA, HL이 기존의 MES HL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조금 더 MES HL보다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APL의 HL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IBO에서는 이 신설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유사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SL보다는 어렵고 ANA, H보다는 쉬운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IBO에서 이야기하기를 ANA, SL이 기존의 MES 스탠다드 레벨을 계승하는 유사한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APL, SL 과정이 Mathematical Studies, SL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번 개정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난이도의 세분화. 그래서 이과 학생들에게는 보다 심도 있는 재미있는 수학 공부 그리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보다 쓸모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학에 가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 잡힌 수학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이제 난이도의 측면에서만 봤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내가 기존에 MES HL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특히나 이공계라면 ANA, HL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인문계열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HL까지는 ANA, HL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난 SL을 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이 매스를 가지고 내가 대학 입시에서 전략적인 카드로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PLH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나는 그래도 분할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SL로 가겠다, 도저히 저거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ANA, SL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학 입시에서도 기존의 매스를 활용을 할 때 매스매틱 스터디즈 SL은 거의 전략적인 카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IBO에서 이번 개정 이후에 저 APL SL 과정을 가장 쉬웠다라고 평가받은 매스매티컬 스터디즈 SL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전략적인 카드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PL SL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자면, IBO는 굉장히 특이한 점수 배점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만큼 점수는 좀 쉽게 공부하는 과정은 점수는 좀 어렵게 짜게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 번째 영상, 그러니까 과목의 전략적인 선택에서 좀 다루게 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네 개의 과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말도 많고 혼란스러움을 막 야기했었던 IBO 매스 개정에 대해서 난이도의 측면,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좀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스를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따라가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